안녕하세요. 본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15분 내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 공부할 내용은 우리 앱을 작성하고 구동하고 디버깅하기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인 IDE, 즉 통합 개발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단넷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콘솔 앱을 템플릿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구성하는 메뉴바, 툴바 또는 뭐 다양한 윈도우에 대한 사용 목적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 C# 언어뿐만 아니라 C, C++, 자바, 파이썬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앱을 생성하고 실행하고 디버깅하기 위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통합 개발 환경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엔바이러먼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썬을 공부하신 분이거나 뭐 다른 자바나 기타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른 개발 환경도 물론 경험하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이참, 파이썬은 파이참으로 많이 하죠. 또는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랑 비슷한 VS 코드 또는 만약에 애플 사용자시라면은 맥 사용자시라면은 엑스코드 그리고 예전에 자바를 사용하셨다 싶으신 분들은 이클립스 등의 다양한 개발 환경이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버전은 커뮤니티 2019 버전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생들은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계정을 이용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우리 오피스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듯이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입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IDE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버전을 의미하고 모든 강의 예제, 수업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커뮤니티 버전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 윈도우가 나타나죠.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 수업에 사용할 것은 콘솔, 그러니까 즉 우리 윈도우에서 커맨드 창을 열면은 이런 콘솔이 나오죠. 이런 콘솔 프로그램을 만으로도 충분히 이번 수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콘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템플릿도 있고 또는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다. 내가 프로그램을 그동안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만들어 보실 수 있고 또는 뭐 GUI 환경을 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뭐 윈도우 폰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용할 것은 언어 중에서 C#을 선택하시고 검색창에 .net을 입력하시면은 .net을 입력하시면 .net 프레임워크 콘솔 어플리케이션 콘솔 앱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얘를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콘솔 앱의 솔루션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솔루션은 프로젝트의 상위 개념이고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솔루션을 우리는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보고 프로젝트는 라는 이름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워크 버전은 최신 버전인 4.72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만약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 위치
보이죠? 우리 로컬 위치가 C에 쭉쭉쭉 소스 레포라는 위치에 있는데 생성하게 되면 이 하위에 솔루션 이름인 솔루션으로 폴더가 생성되고 그 솔루션 폴더 안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상위 개념이란 말은 솔루션이 폴더에 포함하고 있다는 말 만들게 되면 이 경로에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기고 또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쓰고 아까 설명드렸던 생성하는 과정들 보실 수 있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다른 기타 편집 프로그램 쓸 때도 마찬가지로 메뉴바들이 이렇게 있고 파일, 편집, 보기 등등 메뉴바들이 있고 간단한 기능들, 저장이나 로드하기 등의 기능이 있는 툴바들도 위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활성화된 편집창, 이 프로그램 CS라는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현재 활성화된 편집창이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다양한 로그들, 실행되었습니다. 또는 정상적인 메시지도 있겠지만 경고하는 메시지들,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런 메시지들을 출력하는 출력이라는 창이 있고 만약에 에러가 있거나 또 경고 메시지가 있으면은 이 밑에 모르 목록이라는 창에 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출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솔 라이트라인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습니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한번 띄워볼게요. 같은 경우는 디버그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나오는 여러 메시지들 빌드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위치 빌드가 성공됐다는 메시지가 뜨죠. 만약에 실패했다면은 실패의 숫자가 바뀌고 오류 목록에 오류가 뜨게 됩니다. 일단 봐볼까요? 세미콜론을 제거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실패했죠. 네. 그런 경우는 에러에 13번째 줄 편집 활성창에 13번째 줄에서 세미콜론이 없다고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게 통합 개발 환경은 이렇게 똑똑하게 어떤 에러가 있는지도 알려주게 되는 유용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우리 만든 솔루션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솔루션 탐색기 창 밑에 속성창이 있는데 이 속성창은 후에 우리가 본 과목의 심야 과목인 비주얼 프로그램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서 GUI 환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윈도우를 꾸밀 수 있는 버튼을 달고 메뉴를 달고 창을 만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버튼들의 속성이나 윈도우의 크기나 버튼이 비활성화 됐냐 비활성화 되지 않았냐 그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다룰 수 있는 게 이 속성 창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메뉴바 이 메뉴바를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근데 본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주로 다루는 것은 이 파일 여기서 새로 프로젝트나 파일을 만들거나 열기 또는 추가해서 기존 프로젝트나 새 프로젝트 추가할 때나 닫을 때나 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편집 또한 마찬가지죠. 실행 취소, 언두 리두 할 수 있고 카피 앤 페이스트도 할 수 있고요. 삭제도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책갈피를 이런 것에 대한 책갈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시면은 우리 윈도우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의 윈도우를 구성하는 다양한 창들이 있습니다.
그런 창들을 호출할 수 있는 솔루션 탐색기도 있고 여러 탐색기도 있고 그런 창을 볼 수 있는 보기 메뉴도 있고요. 또 프린트 메뉴도 있고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빌드랑 디버그 이 둘인데요. 솔루션을 빌드하는 것 그리고 솔루션을 실행할 때 디버깅이라고 하면 뭐 이전 수업에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통합 개발 환경이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변수가 어떤 값으로 할당되어 있는지 어떤 에러가 나면은 그 에러가 나온 위치를 추적하고 그거를 볼 수 있게끔 디버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메뉴가 디버깅 옵션인데 그 디버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보시면 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뭐 프로시저 단위도 있고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또 창 메뉴죠. 그래서 창에 다양한 이 레이아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활성된 창, 솔루션 탐색기 창, 오르모노 창 여러 창들을 구성을 여기서 바꿔줄 수도 있고 설정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초기화할 수도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뭐 파일, 빌드 디버그 그리고 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본 수업에서는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각자의 기능에 대한 것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어떤 기능인지 대강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툴바도 있죠. 우리 툴바 뭐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뒤로 가기나 실행 취소, 언두 또는 리두 라는 툴도 있고 저장하기 이런 것도 많이 써보셨죠. 또는 뒤로 탐색, 앞으로 탐색 우리 찾기 창 했을 때 찾기 컨트롤 F로 특정 텍스트를 찾을 때 위에서 찾냐 아래서 찾냐 뭐 그런 기능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을 디버그 옵션으로 실행해보고 싶다. 즉 에러나 뭐 메모리 같은 걸 추적해보고 싶다. 디버깅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것은 이 메뉴에서 디버그로 하시면 되겠고 그 정보를 받지 않고 난 더 빠르게 실행해보고 싶다. 즉 디버거 모드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속도가 다소 비교적 느리지만 그런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속도를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통합개발 환경인 IDE가 그런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순수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끝나겠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릴리즈 모드를 실행하면 되겠죠. 뭐 물론 여기서 모드를 설정해도 되지만 이 디버그에서 디버거지 않고 시작을 누르면은 추적을 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F5랑 컨트롤 F5가 있는데 이 두 키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이 되실 거예요. 이 두 개는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솔루션 플랫폼이 32비트 기반이다. 그런 경우는 32비트 설정해 주시면 되고 64비트면 64비트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둘 다 상관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AnyCPU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업에서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고 툴바 같은 경우 뭐 간단하게 윈도우를 보시면 이렇게 작은 점이 있죠. 이 점 바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설명되어 있네요. 다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이 만약에 좀 작다, 이 창을 좀 키우고 싶다 하는 경우는 다른 창들을 이렇게 줄임으로써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키겠습니다. 여기서 창을 뭐 두 개를 보고 싶다 한 화면에 두 개를 보고 싶다 하는 경우는 창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두 창을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 또는 자유롭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 범위 밖에서만 보고 싶다 같은 경우는 떼서 밖에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넣으려면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또 우리
윈도우 보시면은 밑에 하단 작업 표시줄이 있죠. 이 작업 표시줄. 이 작업 표시줄을 항상 보고 싶으신 분은 항상 띄워놓겠지만 숨기고 싶은 분들은 자동 숨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기능으로 보시면 여기 오류 목록 창을 한번 보시면 자동 숨기기 버튼이 있죠. 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밑에 자동으로 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고 싶을 때는 오류 목록 창을 눌러서 불러오면 되고 사용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윈도우를 클릭해서 내리면 되겠죠. 다시 고정하려면은 핀 버튼 눌러서 고정을 하면 되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각자 기반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우리 수업 화면에는 이거는 제가 책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지만 이것도 옵션에서 초기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실 때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옵션에서 색깔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편하신 대로, 눈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기 편한 대로 흰색 또는 검은색 테마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솔루션 익스플로러, 솔루션 탐색기가 있죠. 우리 아까 만든 솔루션 밑에 하위 메뉴에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하위 메뉴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솔루션은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딱 하나 있지만 여기서 우클릭, 추가, 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까랑 똑같이 단넷을 검색해서 콘솔 앱, 이번에는 프로젝트 2를 하겠습니다. 2를 하겠습니다. 2를 만들면은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솔루션이 들어가 있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과제 같은 거 낼 때 가끔 하나의 솔루션에 두 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니면은 각각의 문제를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과 같이 솔루션에서 우클릭, 추가, 새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하셔서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젝트 하위에는 우리 프로그램 CS라는 우리 코드 파일, 아까 작성한 코드 파일이 있고, 또 프로퍼티, 이게 GUI 환경을 꾸리게 되면은 아이콘에 들어가는 그림 파일이라든지 다양한 리소스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리소스 파일들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쉽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외부 라이브러리나 API를 갖고 오고 싶을 때는 참조에서 참조 추가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거는 다소 고급 기능인데 확장해서 확장 갈래 누르시면은 외부 API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내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API들을 추가를 하시면은 이 참조에 들어가면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코드 파일이 있고 또 프로젝트가 있죠. 자, 솔루션의 스타터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작 프로그램,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면은 실행할 때 그 프로젝트가 먼저 실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프로젝트 1번에 프로그램을 켰을 때 프로젝트 1번이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프로젝트 2번의 코드는 켜서 프로젝트 2번이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바꾸겠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에 두 개의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을 때 지금 활성화된 창이 프로젝트 2번이 실행되었습니다를 가진 출력하는 그런 코드여도, 그래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를 눌렀을 때 1번이 실행되죠. 즉 현재 활성화된 코드가 프로젝트 2번이어도 실행을 하게 되면은 1번이 실행됩니다. 이 이유는 지금 활성화된 코드는 프로젝트 2번의 하위에 있는 코드예요.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은 코드, 방금 실행이 된 코드는 포인트 1번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의 하위에 있는 코드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라는 글씨, 이게 볼드 처리되어 있죠. 두껍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게 시작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 2번을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싶으면 클릭하시고 우클릭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지금 활성화된 프로젝트 코드가 프로젝트 2번이 실행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코드여도 컨트롤 F8을 누르면은 2번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프로젝트에 다른 코딩 하신 다음에 뭐 얘만 실행하고 싶다 하면은 시작 프로그램을 바꿔주시면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바꾸실 수 있겠죠. 그리고 코드의 확장명은 C++면 CPP 또는 C였으면 C였겠지만 C샵에서는 CS라는 확장명을 쓰게 됩니다. 보신 내용이고 또 도움할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개발자가 아무리 숙련된 개발자여도 해당 언어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은 물론 알고 있겠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해당 메소드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어요. 모두 외울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writeLine이라는 메소드가 궁금하다 싶으면은 클릭하시고 F1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콘솔 writeLine, 콘솔이란 클래스의 writeLine이라는 메소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자료형을 뭘 넣으면 실행이 되는지, 또 간단한 예제까지 알려져 있죠.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음으로써도 간단한 설명도 보실 수 있고 F1을 누름으로써 자세한 설명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과제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하나의 솔루션에 두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을 다 만드시고 이 프로그램이 어디인지 몰라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솔루션의 위치는 우리 솔루션 탐색기를 보시고 솔루션에서 우클릭 파일 탐색기 폴더를 열기를 하시면은 이 솔루션이라는 폴더에 프로젝트가 두 개 있고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두 개가 있고 솔루션이라는 SLN 확장자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 솔루션 파일이고요. 프로젝트 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작성해 놓은 프로젝트라는 코드 파일이 들어가 있고 물론 얘는 열어보면은 이렇게 다시 닫고 열어볼게요. 프로젝트 2번 코드까지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장으로도 보실 수 있고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포인트 파일이고 CS 파일 이거였네요. 자, 다시 CS 파일을 보시면은 코드를 보실 수 있고 이 안에서도 이 CS 파일을 넘기면은 끄고 이렇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실 때 항상 이 CS 파일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있고 또 이 프로젝트 파일이 솔루션 폴더 안에 있고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상위 폴더인 레포 폴더로 가셔서 솔루션 폴더를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를 할 때 몇몇 과제는 솔루션의 여러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출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방금과 같이 이 솔루션 폴더를 압축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간단한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실습에는
간단하게 디버깅하는 법, 간단히 코드를 실행하는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